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프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서부 컨퍼런스 결승 1차전이 열렸습니다. 제가 오늘 중계를 하고 왔는데, 이 경기 점수 차이에 비해서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전반까지는 원정팀 미네소타가 앞서 있었고, 후반 들어서 경기 양상이 좀 바뀌었는데, 이 경기 리뷰해보면서 여러 가지 숫자들도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전반과 후반이 완전 달랐습니다. 1쿼터 제이드 맥데니얼스와 줄리어스 랜들의 활약 속에 미네소타가 23대 20 3점 차 우위를 잡았습니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상당히 부진했고, 양 팀의 1쿼터는 서로가 계속 대인 방어를 했어요. 지역 방어 거의 서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뭐 저득점 농구긴 했습니다만 줄리어스 랜들의 활약이 돋보였던 미네소타가 우위를 점했습니다. 자, 하지만 2쿼터 마지막에 결국 미네소타가 살짝의 여지를 줬어요. 앤트맨의 쓸데없는 파울, 또 그로 인한 길저스 알렉산더의 자유투, 48대 44 미네소타가 근소한 리드를 잡았습니다만 무언가 약간의 복선이 깔린 듯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앤서니 에드워즈의 전반은 활약 자체가 나쁘진 않았지만 무언가 길저스 알렉산더와의 개인 대결, 팀 대결을 펼치기보다는 쓸데없이 공 잡고 넘어져 있던 길저스 알렉산더에게 볼을 뿌리면서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고, 그리고 전반 마지막에 또 쓸데없는 파울로 길저스 알렉산더에게 자유투를 줬습니다. 길저스 알렉산더가 2쿼터에 득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앤트맨의 그 쓸데없는 행위로 자유투로 일단 2쿼터에도 손맛을 보면서 전반을 끝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3쿼터의 경기가 확 기울어 버립니다. OKC가 주전들의 고른 활약뿐만 아니라 가장 큰 강점은 결국 수비잖아요. 수비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내보이면서 또 좋은 수비력을 선보이니까 또 빠른 공격으로 치환이 가능하고, 이 OKC가 원하는 그런 굿 디펜스 이후에 아주 손쉬운 공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3쿼터 점수만 넣고 보자면 32대 18 OKC의 완벽한 리드였고, 결국에 10점 차 리드를 잡고 4쿼터를 맞이한 OKC였고요. 4쿼터 들어서도 미네소타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앤트맨 아예 존재감 제로였고요. 줄리어스 랜들의 득점이 그냥 뭐 산발적으로 나오는 수준. 반면에 OKC는 길저스 알렉산더가 부진했던 구간에 제이덥이 소매를 걷어붙였어요. 제이덥도 오늘 경기에서 야투 감이 좋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길저스 알렉산더가 벤치에 있을 때 혹은 길저스 알렉산더가 부진했을 때 본인이 직접 스텝업 하면서 결국 26점 차 대승을 따냈습니다. 길저스 알렉산더 전반에만 야투를 10개 이상 놓쳤습니다. 에이스가 전반에 야투 11개 놓치는 일은 잘 없죠. 하지만 44대 48의 점수는 OKC에게 오히려 저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중계했던 이승현 캐스터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후반 들어서 놀라운 공수 균형을 선보이면서 이 경기를 접전이 아니라 가비지로 끝내버렸습니다. 자, 미네소타의 오늘 경기 야투 83개의 슛을 던졌는데 3점이 51개였어요. 2점이 32개였습니다. 야투가 35%가 안 됐고 3점이 30%가 안 됐습니다. 자유투마저 71.4%, 그리고 경기 시작과 동시에 2분 만에 파울 2개로 물러났던 루디 고베어의 파울 트러블도 결국에 크리스 핀치 감독의 로테이션을 헝클어뜨렸죠. 자, 반면에 OKC 전반에 그렇게 점수를 못 넣었습니다. 1쿼터 20점, 그리고 2쿼터 24점이었는데 이제 경기 끝나고 보니까 야투가 무려 50%, 3점이 52.4%, 자유투가 80%였어요. 그만큼 이 OKC의 후반전 득점력이 무시무시했습니다. 자, 오늘 미네소타, 일단 미네소타 이야기부터 해보면 가용할 수 있는 선수의 로스터, 그 다음에 선수단의 깊이 자체는 OKC가 미네소타보다 두세 명이 더 많습니다. 반대로 미네소타는 뭐 젤런 클락이라든지 혹은 뭐 랍딜링엄 부상 때문에 최근 들어 고전을 하고 있는데, 뭐 테렌시아노 주니어도 마찬가지고 쓰려면 쓸 수 있지만 핀치 감독이 뭐 영건들에게 미친 듯이 기회를 주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3인 로테이션, 벤치는 3명을 쓰는데 이 3명은 거의 뭐 준주전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이 반드시 활약을 해야 되는 미네소타입니다. 하지만 오늘 미네소타는 벤치가 부진했고 주전도 5명 중에 3명이 부진하잖아요.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오늘 미네소타는 주전 3명 부진했고, 그 다음에 미네소타 벤치에 전부라 할 수 있는 3명, 나즈리드, 단테 디빈첸조, 니킬 알렉산더 워커 전부 다 제 몫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맥데니얼스는 오늘 6반칙 퇴장당했습니다. 경기 내내 파울 트러블과 싸웠고 24분 출전에 그쳤고요. 경기 시작과 동시에 5점 몰아넣었는데 그 뒤에는 2득점에 그냥 6파울이었어요. 자, 루디 고베어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1분 뛰면서 2득점 3리바운드. 물론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비, 그 다음에 또 뭐 인사이드를 지키는 그런 림 프로텍터의 역할은 해냈지만
주전 빅맨이 2분 만에 파울 트러블 2득점 3리바운드를 잘했다고 볼 수는 없죠. 마이크 콘리 23분 뛰면서 7득점. 애초에 뭐 많이 노세현 선수고 3쿼터 초반에 폭풍 7득점. 2점 나투 하나, 자유투 2개, 3점 하나를 넣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벤치였어요. 자, 오늘 미네소타의 벤치가 총 몇 개의 슛을 던졌냐면 특히 이 3명만 나즈리드, 디빈첸조, 니킬 알렉산더 워커가 총 36개의 야투를 던졌습니다. 미네소타의 오늘 경기 야투가 총 83개니까 83개 중에 36개면 무지막지하게 많이 던진 겁니다. 네, 그런데 나즈리드 4득점 8리바운드 3.7개 던져서 제로, 야투 9.1%. 디빈첸조, 나는 얘 슛 셀렉션이 너무 별로야. 자, 물론 지난 시즌 뉴욕 닉스 소속으로 닉스 구단 역대 한 시즌 최다 3점을 집어넣긴 했어요. 300개 가까이 넣었죠. 그런데 그거는 뉴욕이고 미네소타에서는 항상 슛 셀렉션이 좋지 않아. 본인의 슈팅이 커리급은 되는 줄 알고 던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경기에서도 단테 디빈첸조는 야투 14개, 14개 중에 3점이 12개, 그리고 들어간 건 단 3개, 9득점 1, 리바운드 2어시스트.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빈첸저도 벤치를 망쳤고, 니킬 알렉산더 워커가 그나마 좀 낫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야투 11개 중에 3개, 상당히 좋지 못했죠. 자, 이런 장면들을 놓고 봤을 때 미네소타는 벤치 3명이 동반폭망하면 뭐 벤치 구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전 라인업 역시 고베어나 마이콘니가 득점력이 좋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선수들이 길게 뛰면서 주전들과 잘 섞이고 그 다음에 또 수비에서 제 몫을 해내야 되는데, 고베어는 파울 트러블, 콘니는 애초에 뭐 노세했고, 맥데니얼스는 본인의 감정도 주체 못하면서 6반칙 퇴장. 후반에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OKC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자, OKC 후반 들어서 완벽히 살아난 길저스 알렉산더와 제이더 콤비였죠. 자, 오늘 길저스 알렉산더와 제이더 콤비가 총 야투 실패가 도합 28개였습니다. 그런데 이기면 된 거예요. 그렇게 야투를 많이 던지고 볼륨을 만들어내는 것도 두 선수의 능력입니다. 50점을 합작을 했고요. 자, 그리고 OKC는 주전 모두 스틸과 블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하죠. 어쨌든 OKC는 오늘 경기에서 스틸 13개, 블락 3개, 그리고 턴오버는 12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톡스가 총 16개고 그 다음에 턴오버는 12개, 그리고 미네소타는 스톡스가 12개, 그러니까 이 OKC보다 4개가 적었고요. 턴오버는 17개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반칙 개수를 살펴보면 22대 22로 똑같았는데, 팀 스탁스나 혹은 실책 개수에서 미네소타가 둘 다 원정에서 열세다, 뒤집힐 수밖에 없었죠. 자, OKC의 후반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무려 70점 넣었습니다. 전반에 44점, 후반에 70점. 그리고 야투 42개 중에 26개 넣었어요. 16개밖에 놓치진 않았고요. 61.9%. 그리고 3점은 13개 던져서 8개 집어넣었습니다. 61.5%. 오늘 OKC는 3점 야투 21개밖에 던지지 않았어요. 2점 야투를 61개 던졌습니다. 철전 2점 농구, 옛날 농구를 했어요. 반면에 미네소타는 3점을 51개 던졌습니다. 이건 OKC보다 2.5배 많은데 결국 서로 다른 농구를 지향했지만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OKC가 3, 4쿼터를 지배했던 건 공격이지만 그 공격에 먼저 앞서 선행됐던 건 수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플레이 바이 플레이가 1998년에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바이 플레이 집계 이후에 플레이오프에서 하프, 그러니까 전반 혹은 후반이죠, 70 플러스 득점을 야투와 3점 60% 이상으로 기록한 첫 번째 팀이 오늘 OKC의 1차전 후반이었습니다. 그만큼 OKC의 뒷심이 어마어마했죠. 자, OKC 원투펀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덴버 너겟츠의 전 감독이 마이클 말론이 오늘 ESPN의 사이드 리포팅으로 나섰습니다. 굉장히 말하기 좋아하고 말이 길고 투머치 토커인데 오늘 무슨 얘기했냐? 길저스 알렉산더가 왜 MVP인지 보여줬다. 저는 이 워딩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놀랐어요. 덴버 너겟츠의 니콜라 요키치의 오랜 스승이었는데 아직까지 정규 시즌 MVP는 발표되지 않긴 했습니다만 그냥 MVP를 길저스 알렉산더에게 딱 그냥 호명을 하더라고요. 살짝 놀라긴 했습니다만 뭐 실언은 아니고요. 그쵸? 오늘 길저스 알렉산더 38분 뛰면서 31득점 9어시스트 그리고 스틸도 3개나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더블 더블. 전반 야투 13개 던져서 2개, 그런데 후반 야투 14개 던져서 8개, 그리고 자유투는 14개 던져서 11개, 3점은 제로였고요. 물론 자유투를 얻어내기 위해서 오늘 눈살 찌푸리는 장면이 있긴 했습니다. 그거 꼴보기 싫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뭐 파울을 얻어냈기 때문에 14번
프리드로 라인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폄하할 필요는 없다. 물론 뭐 할리우드 액션하고 그 다음에 프리드로 머천트처럼 그냥 계속 뭐 소위 말하는 자유투 장사꾼처럼 그런 플레이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미네소타가 파이널에 가려면 길저스 알렉산더 수비할 때는 더 집중하고 앤트맨처럼 유치한 뭐 기싸움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맥데니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데니얼스도 마지막 6반칙 퇴장 때는 머리가 아니라 감정을 앞세운 수비였거든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길저스 알렉산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투를 14개나 얻어낸 부분도 길저스 알렉산더가 플레이오프에서 통하고 있는 그런 이유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로써 2016년 케빈 듀란트 이후에 OKC 선수로는 처음으로 컨퍼런스 결승 30점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듀란트는 이때 2016년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3대1로 이기고 있다가 3대4로 패한 이후에 그 다음에 골든스테이트에 합류했죠. 자, 이 옵션인 제이덤 역시 오늘 경기에서 15득점에 5리바운드에 5어시스트 이상 기록하면서 제로 턴오버를 함께 새긴 플레이오프 역사상 최연소 선수에 등극했습니다. 뭐 NBA가 별의별 기록이 다 있지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15-5-5는 누구나 기록을 할 수 있지만 15-5-5가 15득점 5리바 5어시가 아니라 15득점 5어시 5스틸입니다. 5스틸을 기록하면서 파울은 단 2개. 반칙 관리 잘했죠. 거기다가 턴오버 제로 턴오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록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앤트맨 깝치다가 완전 당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테크니컬 파울 때도 앤트맨이 넘어져 있는 길저스 알렉산더에게 굳이 공을 던질 필요 있나요? 없어요. 왜? 테크니컬 파울이기 때문에. 테크니컬 파울이 그냥 반칙만 쌓이나요? 그냥 공격권만 유지되나요? 아니잖아요. 자유투 주잖아요. 그리고 전반 직전에 그렇게 미네소타가 팀 차원에서 팀 에포트를 통해서 길저스 알렉산더의 2쿼터 야투를 뭐 완전히 막아냈는데 마지막에 그 자유투 주면서 결국 조그마한 여지를 주면 이게 그냥 큰 불씨가 돼서 커다란 산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앤트맨이 참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파워가를 다 미치게 하고 늘 자신감 넘치고 스웩도 있고 플레이 스타일도 멋있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길저스 알렉산더는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사람인데 앤트맨 자기 혼자서 그냥 왜 사랑하는 듯한 나 무조건 길저스 알렉산더 꺾어버릴 거야. 쟤는 내 라이벌인데 내가 그냥 캐나다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려주지. 혼자서 그냥 섀도우 복싱하면서 팀과 팀의 대결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대결을 하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네소타는 지금 경기 장소 이동이 없잖아요. 충분한 필름 세션과 또 많은 대화를 통해서 경기를 복귀해야 될 것 같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제가 스포티비 중계 클로징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직전 시리즈 7차전과 그 다음에 그 다음 시리즈 1차전을 모조리 이기면서 짧은 연승이지만 7차전과 1차전 2연승은 굉장히 어렵다. OKC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가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어려운 게임이 될 수 있었는데 이 경기를 뒤집기로 그것도 26점 차 대승으로 장식했다.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자, 하지만 미네소타는 또 2라운드에서 골든스테이트에게 1패를 떠안은 이후에 내리 4연승한 그런 전례가 있죠. OKC도 본인들이 미네소타의 그런 저력들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1승에 도취되어 있거나 만족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 시리즈 2차전은 모레 열리게 됩니다. 퐁당퐁당이고 저는 아마도 당분간 컨퍼런스 결승 중계는 없을 것 같아요. 한 5차전, 6차전 가야 있을 것 같은데 빠르게 또 대신 리뷰를 올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또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 가지 트레이드 루머를 섞은 그런 소스들 제가 컨텐츠로 2개 올라가니까 오늘 총 그러니까 3개입니다. 많은 또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